이제 중단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도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위에서 네 번째 중단 선형 계획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출력해서 바탕화면에 중단을 출력을 하고요. 자, 계획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인도는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팀장님 네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토공량을 제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네, VIP점을 추가해서 계획고를 잡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집안선이 나와 있는 곳에 폴리라인을 그려서 이제 음. VIP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네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단에 있는 저희 그 메뉴에서 VIP 추가 삽입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먼저 캐드에서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작업하신 후에 폴리선을 입력을 받고 또 수정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보완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캐드에서 폴리라인으로 쭉쭉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폴리라인 입력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기 폴리라인 입력을 클릭하셔서 도면에서 제도안 폴리선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계획이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종국선은 한 얼마 정도 주시나요? 저는 20 정도로 주고 이제 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성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네, 디폴트 값으로 20을 다 복사를 하도록 하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국선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삽입이나 그리고 이동 기능 이런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종국선을 닫고요. 네, 횡단을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횡단 작업 전에 먼저 템플릿 작업들을 해볼 텐데요. 여기 습사랑 정팀장께서 작업을 하시면서 만든 템플릿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힘도 설계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기본적으로 템플릿들을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닫고 자 템플릿에 가서 먼저 표준횡단부터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파일 메뉴에 보시면 열기, 병합, 기본 파일 열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 파일 열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파일을 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열기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템플릿이 아니라 새로운 템플릿 파일을 그대로 덮어 쓰는 거고 병합은 머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병합으로 해서 예, 예해서 템플릿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가져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간선임도 작업한 거 작업임도 작업하셨나요? 네네. 예, 참, 또, 네, 쭉 거기에 작업임도 하신 거 현재 이렇게 1.75 아까 우리가 작업할 때 기본 자료에서 입력한 도로 폭에 맞춰서 템플릿을 작업해 놓으신 거고요. 여기 미리 보기를 보시게 되면 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직접 선택한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닫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템플릿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사면 템플릿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면 템플릿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농어촌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사면을 직접 사용자가 만들어서 따로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네. 템플릿을 병합을 하셔서 작업해 놓으신 템플릿이 있으시죠? 네네. 그래서 사면 템플릿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에서 평경사도 해놓으셨다고요. 네. 평경사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열기를 해서 작업해 놓으신 평경사 가져오고요. 확인. 그리고 합폭도 하셨나요? 네네. 네, 네, 합폭도 열기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공 테이블도 하셨습니다. 예, 네, 다 네. 제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열기를 해서 예, 토공 테이블까지 임도에 맞는 토공 테이블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에서도 예, 구조물 작업도 해 놓으셨는데요. 사키도 옹벽 네, 네. 들어가서 예, 구조물 병합에 들어가서 네, 돌붙인 구조물 해 놓으신 거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네. 네, 좀 다양한 예, 돌붙임을 해놓으셨는데 클릭 네. 한번 해볼까요, 돌붙임?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작업해 놓으신 거. 네, 그리고 닫기 할게요. 그리고 투사축구도 하셨어요. 그래서 절터부에 투사축구 많이 들어가는데 투사축구 제작에 가셔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합하셔가지고 작업해 놓으신 거 작업임도 예, 투사축구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숲사랑에서 직접 작업하시면서 필요한 템플릿들을 다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횡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는 횡단 생성 눌러주시고 자, 이름을 줄까요? 네. 작업도로 횡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표준횡단 템플릿에서 아까 선택한 작업도로 예, 예, 선택을 해주시고 템플릿도 예, 임도사면 그리고 네 그리고 예, 토공 네, 테이블도 이거는 다 기본으로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선- 파일은 뭐 편측 네, 작게 읽으시나요 보통? 임도는 이렇게 많이 넓게까지 필요 네, 그래서 저는 없군요. 20m까지만 네, 일단 20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확인할게요. 네. 예. 네, 이렇게 하면 횡단이 생겼는데요. 아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한 암선을 넣어야 될 텐데요. 네네. 암선은 그러면 종단에서 주로 작업하시나요? 횡단에서 하시나요? 어, 전체 일단 일정 구간을 네, 넣을 때는 종단에서 넣는 게 편하긴 하지만 네, 저희는 횡단에서 암선을 넣는 게 네. 아무래도 더 정확한 것 같아서 횡단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횡단에서 횡단에서 암선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횡단 지반선 암선 네,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입력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네. 그럼 여기서 암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 네. 이제 여기서 아, 암선 중심고로 이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럼 한꺼번에 구간별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구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종단 암선에서 할 수도 있고, 네네. 절대 높이로 할 수도 있고, 상대 깊이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단면마다 토피고가 다르지 않다면 네네. 상대 개념으로 입력하셔도 좋거든요. 네네. 주관고로도 해도 좋고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저희가 현장 측량을 하면서 네, 노출이 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네, 거의 임도는 추정감이 거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는 횡단에서 이제 예, 횡단 기울기를 보고 이쪽에는 암이 있구나 이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횡단 단면 하나하나에서 상대 깊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면마다 높이가 다를 수도 네네네네. 있겠군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뭐, 한두 단면만 해볼까요? 네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예, 토공량을 수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2m, 2m로 하고 예, 선택을 해서 발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빙함을 넣고요. 네. 네네. 한다면 넣으면 이런 이렇게 식으로 네, 이렇게 암선이 생기거든요. 단면마다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시죠? 네네. 예, 제가 이제 참고로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팀장님 요 단면만 이렇게 단면을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요. 단면마다 토피고가 달라질 때는 이렇게 단면마다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또는 구간별로 토피고가 일정하다 그러면 구간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닫을까요? 네. 그러면 그리고 네. 횡단에서 이 암선을 넣을 때 예.
한 개의 체인만, 한 개의 직접만 암선 넣으면 안 됩니다. 아, 인식이 안 그쵸. 됩니다. 여러 구간 네,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한번 여기서 구간별로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암선을 이렇게 상대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간을 예를 들어서 0부터 네, 어차피 산 구간이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뭐 여기까지 네, 네, 구간을 해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지 상대 깊이다 그러면 그 암이 발판은 없다고 했을 때 리핑함만 선택을 해서 상대를 이렇게 구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단면마다 이렇게 암선이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리핑함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깊이로 봤을 때에 이렇게 암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하시는 거나 이런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절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네. 지방구가 들어가. 그러니까 상대로 볼 수도 있고 절대로 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닫기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자, 그러면 작업도로 횡단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우리가 횡단 계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 계획 토공. 예. 우리가 이제 전 구간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면 현재 단면은 0번 단면이고요. 100번 단면 이동을 하면 이렇게 100번 단면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전환 방식이 있고 배열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 방식은 현재 선택한 단면의 앞뒤 단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열 방식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구간이나 전 구간의 현재 단면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 단면을 한꺼번에 계획을 하기에는 배열 방식이 훨씬 유용하고요. 다만 배열 방식은 한꺼번에 화면에 많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혹시라도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배열 방식을 해서 한꺼번에 모든 단면을 전 구간을 화면을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면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출력이 된 거고 내가 원하는 단면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공해 주신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토사축구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돌붙임도 있고 해요. 네. 그래서 적당한 단면에서 작업을 한번 해 보시면은 네. 이 단면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460 단면을 이동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다가 돌붙임을 설치해 보실 건가요? 우측에다가? 네네. 네. 그럼 우측에다가 돌붙임 작업 만드셨던 그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네 깊이로 하시나요? 작업 도면에서 하시나요? 저는 근입 기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네 깊이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네. 식으로. 우리 토공 물량도 한번 볼까요? 토공선 보기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토공 물량도 예, 제가 스타일로 해서 글자를 좀 바꾼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팀장님, 네네. 이렇게 물량을 화면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절토 단면으로 이동해서 우리 투사축구도 설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단면으로 단면을 이동하신 다음에 네, 여기에서 투사축구 네 그래서 저희 작업 힘드니까 네, 칠하면은 네, 여기는 지금 암 구간이니까 그죠? 네. 암 경사로 설치가 됐죠. 이렇게 네네.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네.
지층별로 기울기를 주는 거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이렇게 음, 바뀝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템플릿 제공하면서 사면 템플릿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 암 구간에 대한 거 있죠? 여기 네, 임도 살면 봤을 때 요건가요? 네, 여기서 예, 요거 네,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요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겁니다. 직층별 경사를 반드시 체크해야지 암별로 경사가 바뀐다는 거, 그거 네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암 구간의 경사도 바뀌고 네, 투사축구가 설치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구조물 돌붙임이나 투사축구 같은 경우 구간별로도 가능하고 네네, 단면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투사축구 설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처럼 현재 단면에 설치할 수도 있고 구간별로 할 수도 있고 전구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템플릿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네, 게 장점이죠. 네네, 네네. 그래서 구간은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 단면에 대해서 네, 설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축구까지, 통운까지 다 설치가 됐고요. 평경사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2%로 적용이 됐는데요. 네네. 레벨로 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인도 표준도에는 네. 평경사를 주는 게 원래 맞는데, 네. 이 평경사를 저는 네. 현장에서 실제 설치를 할 때는 평경사를 주고는 있지만, 네. 도면상에서는 저는 아예 표기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 템플릿을 보시면은 네. 평경사 템플릿에 저는 0%로 줬습니다. 곡선 아, 반경 네네. 50m. 이 50은 그냥 저는 거의 50m 이상 반경을 잡지 음, 않기 때문에 네. 50m 미만으로 잡았고요. 최대 한번 평경사도 0%로 네, 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평경사 부분에 팀장님처럼 사용자 평경사표를 이렇게 만드신 경우에 이 부분이 적용되게 하려면 자, 평경사 합폭 계획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최대 평경사를 6% 줄 게 아니고요. 자, R 구간에서 여기서 네, 사용자 정의 네, 평경사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R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모든 IP 적용을 하시면은 네, 이제 사용자 R 구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평경사표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 평경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경사 조정에 가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평경사도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0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최대 평경사 이렇게 평경사로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다 0으로 해주셔서 그런데요. 만약에 평경사 값을 내가 좀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차로잖아요. 차로. 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0으로 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네, 우측도 마찬가지. 우측도 나는 이렇게 0을 주면 우측도 다 0으로 바뀌어요. 네, 어차피 우리가 기럽개 폭을 안 줬기 때문에 차로에 의해서 횡단을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횡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그려지는 속도가 조금 늦다라는 생각이 들면 횡단을 이레이저 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좀 더 빨라져요. 이게 다시 그리는 시간 때문에 네,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레벨로 0으로 해서 다시 횡단을 다시 다 그려주는 네,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도면에 그려진 게 많을 때는 지우고 네, 계획을 바꾼 다음에 다시 뿌려주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다 이제 0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 작업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과품으로는 횡단면도 출력하고 유토곡선 출력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봐야 되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과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아, 그리고 참 팀장님 이런 단면도 한번 설명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0m 끊다 보니까 네. 횡단 계획에 이런 단면이 보이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저희가 네. 이 지금 스테이션 개념인데 네. 이거를 아예 넘버로 바꾸고 아, 넘버를 아니라 바꾸시는 네네. 거. 예, 그래요. 그럼 이거를 한번 넘버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설정해서 여기서 네, 맞습니다. 넘버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그런 다음 다시 횡단을 그릴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단면 수정하는 거 보면 네. 아까 요런 단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요런, 요 단면 같은 네네. 경우에 요 단면을 좀 제가 수정을 해보고 싶다. 그죠? 네. 이런 경우에도 그냥 그려주시면 되죠. 이런 부분도. 네. 만약에 집안 같은 경우에 이 집안을 이렇게 좀 연장을 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캐드 현재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 네. 다시 그려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토공선까지 물량 계산 다시 해주게 되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팀장님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출력 성과품들 한번 보여주시죠. 통량을 일단 계산을 먼저. 네, 계산을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네. 이제 토적표를 볼 때요. 네. 통량 계산서 여기서 네. 이 출력을 다 되긴 하지만 네.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저는 항상 먼저 미리 보기를 하거든요. 아, 집계표로. 네. 맞아요. 맞아요. 물량만 먼저 네, 있어요. 집계표로 네. 먼저 보는 게 훨씬 좀 빠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엑셀을 네. 출력하다 보면 저희가 수십 가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맞습니다. 뭐 특각 절토, 성토의 이제 토사, 암 이 양을 먼저 확인을 하고 너무 많다 그러면 또 네, 조정을 하고 그죠? 그쵸. 네, 이제 맞아요. 횡단하고 이제 중단해서 조정을 하고 네, 계속 보다가 이제 네.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네, 그런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출력을 출력을 해볼까요? 하면 소공량 계산서가 출력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계산서, 기본적으로 계산 조건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식이 물려서 계산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서 조금씩 수정해서 최종 성과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서 출력을 했고요. 이번에는 어때요? 팀장님, 유토고선 출력해 볼까요? 네. 부적도에서 네, 클릭을 한 다음에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튜브 곡선이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횡단면도 한번 해봐야 되죠. 횡단면도. 그 횡단면도는 보통 스케일을 어떻게 주세요? 저는 네, 이게 이제 그 횡단면도 안에 네, 도면을 평균은 몇 개를 배치를 할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예, 예. 제 경험상 네, 축척을 네. 100으로 하는 게 가장 제일 효율적이었나요? 네, 아, 9개 배치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럼 네, 100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모든 도면을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예. 행을 333으로 바꿉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이건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방안선이 막 이렇게 되는데, 자, 설정 변경에 들어가서 방안선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반영할 거고요. 어떻게, 통운 테이블은
이렇게 하단에 출력을 하시나요? 공 테이블은 저는 네. 하단에 출력을 하고 네. 그 이제 회사마다 도각틀이 다 따로 있으니까 네. 그 위치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네.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드 없애주시고 네. 모든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런 여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장 이제 통 테이블에 맞춰서 네.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네,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이 아니라 하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이제 하단으로 바뀌는데요. 한 단면만이 아니라 다른 단면까지 하겠다. 네. 그러면 하단으로 바꾸고 나서 모든 페이지를 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 위치도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네, 이제 그 설정에서요. 네, 그 네. 저희가 많은 횡단의 양쪽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네, 용지 경계 기준에서 네. 저는 네, 저는 5m만. 너무 많으면은 네네, 지저분해 보일 맞습니다.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여백도 좀, 네. 이제 좌우 여백도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네. 그 양식이 어떻게 보면 도각 틀이잖아요. 예. 그 도각 틀에 맞춰서 그 횡단 아, 면도를 배치를 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요 부분, 그죠? 네네. 양식을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양식은 이제 그 각 회사마다 네. 제공되는 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요런 도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요런 도면을 제가 배치를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폼 파일을 만들어서 요 안에 네. 제대로 위치하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열수도 바꿀 수 있고, 네. 열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단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러한 부분 제가 바꿔볼까요? 네. 그리고 나서 설정 변경도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없애고 네. 하단에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하실 네.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성과품들을 좀 내 마음에 맞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행단을 선택하고 표적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적표 이동을 선택을 해서 횡단면을 찍어주시고 이동 기준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요 단면만 이동할 건지 모두 이동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단면을 이동하겠다 그러면 이동 기준점 이렇게 하면 다른 것들도 같이 이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인도 같은 경우는 절토나 성토가 좀 많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단면마다 조금 이동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족표부터 통우량 계산서 그리고 유토곡선까지 출력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뭐 성과품에 대해서 또 혹시 계획평면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횡단을 닫아주시고 계획평면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먼저 계획평면 출력할 땐 3D 생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생성 한번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출력. 네, 이렇게 계획평면이 나오죠. 그리고 배수구점을 또 하게 되나요? 네, 클릭을 해서 그리기 해서 이것도 출력 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배수구점을 출력된 게 보이실 수 있고요. 축구와 그리고 이제 돌쌓기에 네네. 대한 게 이제 그려졌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임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팀장님. 예, 지금까지 모든 작업을 숲사랑에 계시는 정 팀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템플릿 제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